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하루 끝자락에 마음의 작은 등불을 켜드리는 시간. 여기는 시 노래가 되다. 저는 진행을 맡은 진희선입니다. 시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언어죠. 그리고 음악은 그 언어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를 읽고 그 시에 담긴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노래와 음악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6편의 시는 사랑과 그리움, 추억과 희망, 그리고 우리 삶의 무게까지 두루 담겨 있습니다. 시 한 편에 머물다 보면 어느새 음악이 흐르고 음악 속에서 다시 시가 피어나는 시간,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잠시 뒤 첫 번째 시와 노래로 여러분을 그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심장이 아프다. 시 김남조. 내가 아프다 고 심장이 말했으나 고요가 성숙되지 못해 그 음성 아슴했다. 한참 후 이래 내가 아프다 아주 많이 라고 심장이 말할 때 고요가 성숙되었기에 이를 알아들었다. 심장이 말한다. 교향곡의 음표들처럼 한 곡의 장중한 음악 안에 심장은 화살에 꿰뚫린 아픔으로 녹아들어 저마다의 음계와 음색이 된다고. 그러나 시면의 연주여서 고요해야만이 들린다고. 심장이 이런 말도 한다. 그리움과 회한과 궁핍과 고통 등이 사람의 일상이며 이것이 바수어져 물되고 증류수 되기까지 아프고 아프면서 삶의 예물로 바쳐진다고. 그리고 삶은 진실로 이만한 가치라고. 방금 들으신 시는 김남조 시인의 심장이 아프다였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오래 여운을 남깁니다. 김남조 시인은 1927년 대구에서 태어나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서정시인으로 자리하셨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사랑과 인간의 존엄성을 노래하며 사랑의 시인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사랑초서, 가슴에 돌을 깔고, 그리고 오늘 함께한 심장이 아프다가 있습니다. 이 시집의 해설에서 김남조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안에 심장이라는 다른 더 하나의 자기를 지닌다. 노년이 될수록 심장은 과로하고 헐어져 아프고 다급해진다. 즉 심장이 아프다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과 사랑 그리고 시간의 무게를 모두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학평론가 유성호 교수는 김남조 시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김남조 초기 시편은 생명의 존귀함을 주제로 일관되게 바쳐졌다.
후기로 갈수록 사색적 휴머니즘으로 넓혀가며 인간과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냈다. 오늘 우리가 낭송한 이 시 역시 생명과 사랑을 동시에 끌어안는 시인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반응도 전해드립니다. 한 분은 심장이 아프다는 구절에서 첫사랑의 아픔을 떠올렸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삶 자체의 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상실의 순간을 읽어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은 한 줄의 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을 흔드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시의 여운을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언어처럼 고요하지만 깊은 선율의 곡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할 시는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짧지만 강렬한 구절, 그리고 오래 남는 여운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김영랑 시인은 한국 현대 서정시의 대표적인 목소리입니다. 1930년대 시문학파로 활동하면서 섬세한 감수성과 정교한 언어미로 주목을 받았죠. 그의 시에는 늘 자연이 있고 그 자연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삶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1934년 문예지 문학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모란이라는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통해 기다림과 상실, 그리고 다시 찾아올 봄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두고 기다림, 상실, 다시 기다림이라는 반복 구조 속에서 삶의 찬란함과 동시에 슬픔을 함께 그려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말은 아름다움과 아픔이 공존하는 인생 그 자체를 압축해 보여주죠. 독자들의 반응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첫사랑을 기다리던 시절이 떠올렸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날의 공허함을 겹쳐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슬픔조차도 결국은 찬란하게 빛난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제가 직접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가만히 누군가를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풍경처럼 다가온 적 있으신가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주변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함께할 시는 정현종 시인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입니다. 정현종 시인은 1939년에 태어나 우리 곁의 일상과 자연을 깊게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아내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시집 나는 별 아저씨에도 이런 담백하고 따뜻한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죠. 이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풍경이 될 때가 있다고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실 때, 아무렇지 않게 잡담을 나눌 때, 그 순간이 문득 한 폭의 풍경처럼 느껴진다고요. 평론가들은 이 시를 두고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라는 마지막 구절이 가장 큰 울림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 조용한 기쁨을 떠올리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내 삶의 풍경이 되어준 순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현종 시인이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시 정현종.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앉아 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여러분, 연못가를 거닐다 보면 고요한 물결 사이로 피어난 연꽃이 참 오래도록 눈길을 머물게 하죠. 오늘 네 번째로 함께할 시는 정호승 시인의 연꽃 구경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1950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삶의 고통과 따뜻한 희망을 동시에 노래해온 시인입니다. 그의 시에는 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잔잔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연꽃 구경은 연꽃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을 통해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습을 비춰주는 작품입니다. 연꽃이 피면 달도 별도 새도 연꽃 구경을 왔다가 그만 자기들도 연꽃이 되어 활짝 피어난다. 이 구절은 자연이 연꽃과 하나 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유독 연꽃 구경을 온 사람들만이 연꽃이 되지 못하고 돌아간다. 우리 마음이 현실의 욕심과 무게에 가려 연꽃처럼 맑아지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평론가들은 이 시를 두고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과 욕심이 얽매인 사람들을 대비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연꽃과 사람이 뒤바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국 우리가 연꽃을 바라보지만 어쩌면 연꽃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역설을 남기기도 합니다. 독자들은 이 시를 읽고 연꽃 같은 마음을 갖고 싶다. 나는 왜 연꽃이 되지 못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정호승 시인의 연꽃 구경 낭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연꽃 구경. 시 정호승. 연꽃이 피면 달도 별도 새도 연꽃 구경을 왔다가 그만 자기들도 연꽃이 되어 활짝 피어나는데 유독 연꽃 구경을 온 사람들만이 연꽃이 되지 못하고 비빔밥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받아야 할 돈 생각을 한다. 연꽃처럼 살아보자고. 아무리 사는 게 더럽더라도 연꽃 같은 마음으로 살아보자고. 죽고 사는 게 연꽃 같은 것이라고. 해마다 벼르고 별러 부지런히 연꽃 구경을 온 사람들인데도 끝내 연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연꽃들이 사람 구경을 한다. 해가 질 때면 연꽃들이 오히려 사람이 되어보기도 한다. 가장 더러운 사람이 되어보기도 한다. 잘 들으셨나요? 경쾌한 분위기로 음악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그럼 이번에는 아주 잔잔하고 가슴 한쪽이 시려오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머금고 사는 그리움, 그리하여 단 한 번이라도 마주하고 싶은 그 얼굴을 향한 기도 같은 시입니다. 오늘 소개할 시는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입니다. 정채봉 시인은 동화 작가이자 시인으로 특히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의 상처와 그리움을 노래해온 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었고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자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개인사가 이 시에 깊은 울림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은 그리움이 극한에 다다른 마음을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휴가를 내려온다면 단 5분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단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라는 구절에서 그 절절한 마음이 바로 느껴집니다. 문학평론가들은 이 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를 향한 그리움의 절정, 그것을 단 5분이라는 시간에 압축해 표현한 점이 이 시의 가장 큰 힘이라고요. 현실에선 불가능하지만 시 안에서는 가능한 그 간절함, 바로 그것이 독자들의 마음을 울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평론가는 엉엉 울겠다라는 직설적인 표현이 오히려 솔직한 울음의 힘으로 다가와 우리 모두의 억눌린 그리움을 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참 인상 깊습니다. 어떤 분은 나도 엄마를 떠내보낸 지 오래인데 이 시를 읽는 순간 아직도 엄마를 불러보고 싶어졌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은 정채봉 시인의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처럼 들려서 끝내 눈물이 났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단 5분이라도 온다면 원이 없겠다라는 구절에선 많은 분들이 자신도 같은 바람을 품고 있다고 공감하셨습니다. 이처럼 평론가의 시선과 독자의 마음이 한자리에 모여 이 시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움의 정서를 시낭송과 음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시 함께 들어보시죠.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시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권가파 시인의 연을 띄우다입니다. 권가파 시인은 늘 현장을 걷고 그 길 위에서 시를 써온 분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발해의 하늘, 장백의 안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넓은 역사와 땅을 품어 연을 띄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단순한 행위 같지만 그 안에는 잊힌 역사를 다시 불러내고 싶은 마음, 되찾고 싶은 다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시를 두고 얼레를 당기고 풀어내는 동작 속에 시인의 삶과 기도의 리듬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시 속 구절 너무 높게는 말고 낮게는 더욱 말고 연바람 멈추면 노래도 먹고 말 것이니 당겨라 얼레를 팽팽히 풀었다 다시 당겨라. 이 부분은 마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균형과 절제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이 시를 읽은 독자들은 연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역사와 내 삶의 무게를 함께 끌어올리는 상징처럼 다가왔다. 또 팽팽한 줄을 당기고 푸는 반복 속에서 나도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단순히 아이들의 연날리기가 아니라 바람과 시간, 역사의 무게를 함께 붙잡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연을 손에 쥐고 하늘로 올려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마지막 시, 권가파 시인의 연을 띄우다 낭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을 띄우다. 시 권가파. 연을 날린다. 광활한 발해의 하늘 위로 장백의 안개 헤치고 압록 두만도 훌쩍 넘어 적층된 연대 속으로 연을 띄워 올린다. 여기가 어디인가 굽어보고 돌아보며 주름진 오욕의 역사, 해진 상흔도 다독이며 가끔은 천둥번개 불러 고난 잠도 깨워가며 너무 높게는 말고 낮게는 더욱 말고 연바람 멈추면 노래도 멎고 말 것이니 당겨라 팽팽히 얼레를 풀었다 다시 당겨라. 오래 떠나 있어
낯설고 물설겠지만 내 어버이 온몸으로 일군 모토 아니던가. 다물 그 돛을 올리듯 꼬리 긴 연을 띄운다. 네, 오늘 시 노래가 되다에서는 김남조 시인의 심장이 아프다부터 시작해서 김영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현정 시인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정호승 시인의 연꽃 구경,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그리고 마지막 권갑하 시인의 연을 띄우다까지 6편의 시를 함께 나눴습니다. 짧은 한 줄이 전해준 울림, 그리고 음악이 이어준 여운 속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노래 중에 3곡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과는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듯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여정 같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 노래가 되다의 진행자 진희선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와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라디오 방송 96.3MHz 시 노래가 되다. 저는 진희선이었습니다.